여보세요, 여러분. 저의 유튜브 채널에 제 사연을 올리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아직도 실화 같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우연적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좀 신기하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더 흥미로우면서 재미있을지 조금 걱정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던데 그래서 제가 여기 이야기를 써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제 남편과 저는 선 예정된 자리에서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선 제정된 자리는 서로 잘 맞춰지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의 상황과 가정을 살펴보고 괜찮다 생각하면 평생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아 결혼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자리에 나가 결혼을 결심했는데 그 사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걱정도 했습니다. 제 존경하는 분은 제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자랑 없이 이야기를 못 넘어갈 것 같아 넘기지 못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명예롭고 훌륭한 소방관으로서 훌륭한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아버지는 누군가를 구할 때 항상 큰 일을 맡아서 몸을 헌신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매우 존경해왔고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세 번째 만남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어요. 서로 길을 잇다 보니 서로의 손이 스치는 순간 마치 운명적인 만남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그녀는 느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원했던 아버지처럼 정의롭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이 순간의 만남이었음을 알았어요. 앞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혹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버지의 모습처럼 정의로운 함께 사는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제 아버지는 소방관이어서 심폐소생술이나 의식을 잃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더 빨리 도와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나중에 회사에서 만났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남편이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하다 보니 와이셔츠가 땀으로 젖을 정도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호감이 생겼죠. 결혼해도 좋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심폐소생술을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더니 소방관 아버지로부터 배웠다고 했어요. 그 후에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생술을 배웠어요. 현재 사람들은 도와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뿌듯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남의 도움을 받을 때 자신 있었고 도움을 주기를 망설이지 않았어요. 사람은 뛰어다니며 개구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길에서 쓰레기를 주우러 가는 노인이 보인다면 내 뒤에서 카라를 민다는 정도로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누군가는 그를 보고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고 멍청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매력이었어요. 작은 것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행동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을 언제나 보여주었기에 만약 그 사람이 나에게 완전히 맡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결혼했는데 결혼 후 우리 부부에게 평온하지만 조금씩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시작되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회사의 결정이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이었어요. 회사가 갑자기 파산 위기를 맞게 되면서 내가 회사 정리 대상으로 선택되었죠. 회사는 나를 그냥 해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급 휴가를 받게 되었고 곧 팀장과의 회의가 예정되었어요. 회사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았으며 망할 것이라는 소문도 퍼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고 나는 어느 정도는 예상되었지만 이런 상황에 마주하게 되어서 너무 어려워했어요. 팀장은 나에게 매우 불안한데 진실된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김 대리가 회사에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 일했는지 나보다 더 잘 알지만 결혼도 했고 이제는 아이도 가져야 하니까 회사가 무급 휴가를 준비하고 있지만 아이 육아휴직으로 자리 비움을 늘릴 여직원을 얼마나 외우인저에 설정하는지 함께든요. 결혼도 했고 이제는 남편이 있으니까 김 대리가 회사 사정 좀 이해해줘 한마디로 언제 아이를 가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내고 연봉 인상은 그대로 가져가게 될 여직원은 필요 없다는 뜻이었어요. 아무튼 저는 말이 좋아서 무급휴가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지.
희망퇴직을 하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는 처분을 받게 되었지요. 회사 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몇 년 동안 무급으로 휴가를 내라는 말이 결국 다른 회사 찾아서 떠나가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같은 처지에 있던 다른 팀원들은 퇴직금이 받아야겠다서 언제까지 무급 휴가를 내고 있어야 하냐고 퇴사를 했어요. 사실 그렇죠. 무급 휴가를 냈다가 회사가 산산조각이라도 나게 되면 다른 회사로 인수라되면 퇴직금은 날아가는 것이었으니까요. 퇴직금 몇 푼이라도 챙길 것이냐 아니면 회사 사정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며 무급 휴가를 낼 것이냐를 선택하라고 하면 100이면 100 퇴직금을 선택할 게 뻔했죠. 하지만 저는 회사에 여러 번 물어보고 찾아보고 따져보면서 무급 휴가를 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복직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전 그동안 저의 커리어를 쌓는 다른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사가요 회생 가능성이 없어지면 퇴직금도 날리게 될지 모르는 거였지만 남편은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몇 개월 무급 휴가를 내고 지켜보다가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퇴직금은 받아 챙길 수 있는 거잖아. 시기만 잘 보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무급 휴가를 내고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아시다시피 그럼에 따라서 지금보다 훨씬 당신의 적성에 맞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말은 저에게 매우 큰 용기를 줬어요. 일을 바꾸는 것도 생각해봤고 회사에서는 제가 무급 휴가를 쓴다고 했을 때 굳이 퇴직금을 받지 않고 이 선택을 했다는 게 좀 의아할지도 모르세요. 하지만 저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고되어 남아있는 회사원으로 남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든 버티기로 결심했어요. 이 사건은 결혼한 지 2년 차에 일어난 것이에요. 실은 이렇게 2년 동안 맞벌이를 해왔기 때문에 시부모님의 간섭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어요. 남편과 저 모두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시부모님도 딱히 간섭할 일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저에게 얼마나 바쁘게 하루를 보내는지 꾸준히 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때때로 전화해도 일이 바빠서 어쩌다 전화했느냐고 놀려주시곤 했어요. 우리 며느리도 바쁠 텐데 전화하고 뭐 하고 그래? 라고 말씀하시곤 했거든요. 우리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들이랑 잘 살고 있으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너무 오랜만에인 것 같아서 같이 식사라도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서 하루 종일 보내고 나서 주말까지 나갈래? 이런 날은 그냥 집에서 푹 쉬자. 별표 노트. This text has been translated from Korean to Vietnamese based on the text provided. 별표 주말에 편하게 늦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끄적거리면서 체력도 보충하고 시간을 즐기죠. 주말에 나만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얘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크게 중요해 하시는 시어머니께서 예전부터 일하라고 하셔서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일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내게 뭐 옆을 살았듯이 자세히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아직도 나에게 중요한 건 일이란 걸 생각하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결혼하면 일 안 하고 싶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저희 며느리는 좀 다르죠.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다들 며느리가 집에서 논다고 하니까 우리 며느리는 다르다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나에게 잔소리를 안 하는 건 남편과 똑같이 일하니까라고 하는데 그때는 몰랐었어요. 어쩔 수 없이 무급 휴가를 받아 집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당황하시던데 회사가 그래서 어떻겠니? 라며 답답한 표정을 지으셨죠. 그러다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봐도 알아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이해하시면서 고생이 많을 거라면서 슬슬 일자리를 구하는 걸로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괜찮다고 하셔서 시어머니요. 한 달이 넘어가고 2달이 지나니 조금씩 본 모습을 드러내셨고 일을 찾지 못한 말씀이죠. 우리 아들 혼자로 생활비를 벌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둘 다 돈을 벌다가 하나만 돈을 벌게 되면 생활비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계속 이력서를 제출해도 답변이 없다며 집에서 답답해하기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 직장을 찾아다니지만 연락이 잘 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아직 없어서 그런지 연락이 잘 안 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도 최대한 빨리 취직을 해야 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데요. 원래 다른 사정이 좋아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찾아보면 그 회사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손을 놓고 기다리지 말고 계속 노력하면 좋은 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한 번 취직한 후 퇴직하기 힘들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럼에도 자리가 있을 테니 서두르셔야 해요. 시어머니가 계속 일자리를 찾으라고 하시면서 력이 부족하다니까 눈치를 준다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더군요. 여자가 남자를 먹여 살리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 맞다면 결혼 시 준비했던 비용을 반반으로 나눠서 한 것은 아주 친절한 일이지만 시어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꺼내시며 너희도 결혼하고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신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나중에 가족을 키우기 위해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계시다면 객성 없지만 결혼을 위해 절약하고 나눠서 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반반으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니? 결혼 후에도 당연히 반반으로 해야지. 집에서 누가 하나만 놀고 먹으면 어떻게 반반이야. 처음 결심한 대로 계속해서 반반 생활을 유지해야 해. 그 말이 시집살이의 시작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우리 시어머니는 화통하고 호불호가 분명한 성격을 지녔던 사람이었어. 명절 때도 원래 둘 다 맛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며 점심시댁에서 먹고 저녁에는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 점심 준비도 시어머니가 오전에 다 해두셨고 우리는 진짜 점심시간에 가서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됐어. 제사가 없는 집이라 자식들이 귀찮게 하지 말라는 주의로 살아오셨어. 그런데 나가 일하는데 힘들지 않으려고 그냥 하지 말라는 말을 하셨어. 나의 준비가 늘어나니까 무시하고 믿어줄 거라 했는데 그 다음 명절에 일손을 도와라고 하셨어. 그 말은 밥 차려라는 뜻이었어. 내가 이제 집에서 쉬고 먹으니까 살림 건드리지 않고 있었나 봐. 뭔가 변했구나. 이번에는 시댁 청소도 해라고 하셨어. 집안일 하다못해 취직을 빨리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 정말 냉장고를 청소하라고 하신 걸 들었을 때 넋이 나갈 뻔했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취직이라도 것 같았으면 무급 휴가가 아니라 퇴직금을 받고 바로 이직을 했겠죠.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도 요즘은 쟁쟁한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나이에 있었던 저는 사실 저도 젊은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보다 살 이상 어린애들의 스펙을 보고 기가 확 죽어버리대요. 제가 어디 가서 저희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거기다가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제일 걸리는 일이 결혼 2년 차에 아직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면접관들이 꼭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되냐, 임신을 하면 육가 휴직은 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압박이 들어오는데 회사 한 곳 한 곳 면접을 볼 때마다 이번에도 흘렀구나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면접을 보고 올 때마다 주눅이 들어서 오니까 남편은 항상 저를 걱정해 주었어요. 너무 조바심을 가지면 될 것도 안 되는 법이야? 세상에 취직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 우리가 젊을 때도 취직하기 힘들었었지. 아, 지금은 경력도 있고 알아봐주는 회사가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차은책은 다시 노력해보자. 남편 말에도 일리가 있었지만 그게 또 말처럼 쉬운 일이라면 저도 걱정을 하진 않았겠죠. 결국에는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주부를 반기는 곳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바로 뷔페였다. 제가 귀골이 장대해서 그런지 힘도 좀 있어 보이고 거기다가 별표 트랜즈레이션, 별표 취직이라도 것 같았으면 무급 휴가가 아니라 퇴직금을 받고 바로 이직을 했겠죠.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도 요즘은 쟁쟁한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나이에 있었던 저는 사실 저도 젊은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보다 살 이상 어린애들의 스펙을 보고 기가 확 죽어버리대요. 제가 어디 가서 저희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거기다가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제일 걸리는 일이 결혼 2년 차에 아직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면접관들이 꼭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되냐,
임신을 하면 육아휴직은 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압박이 들어오는데 회사 한 곳 한 곳 면접을 볼 때마다 이번에도 흘렀구나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면접을 보고 올 때마다 주눅이 들어서 오니까 남편은 항상 저를 걱정해 주었어요. 너무 조바심을 가지면 될 것도 안 되는 법이야? 세상에 취직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 우리가 젊을 때도 취직하기 힘들었었지. 아, 지금은 경력도 있고 알아봐주는 회사가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차은책은 다시 노력해보자. 남편 말에도 일리가 있었지만 그게 또 말처럼 쉬운 일이라면 저도 걱정을 하진 않았겠죠. 결국에는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주부를 반기는 곳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바로 뷔페였다. 제가 귀골이 장대해서 그런지 힘도 좀 있어 보이고 거기다가 사세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나의 요리까지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매우 좋아한다. 뷔페에서의 업무는 많았지만 나는 제대로 알지 못해서 처음에는 겁을 먹었다. 그러나 상급자가 내가 하는 것들을 보고 정말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다. 처음에는 쉽게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서 칭찬이 어떤 의도인지 의심했지만 하면 할수록 나의 손재주가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해야 할 일들도 대부분 반복되는 단순 노동이라 익숙해지자 어려운 것은 없었다. 직장 상사의 지시를 따르거나 결제를 받아야 하는 일도 없어서 회사 생활보다 훨씬 편안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상사가 정직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다. 나도 아주 좋아서 계약서도 천리하게 썼다. 다만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는 점이 좀 부담스러웠다. 이야기를 시댁에서 했더니 부모님은 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뷔페에서 정직원으로 일한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냥 일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요즘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사회란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성공적인 뷔페 소유주가 되려는 남성인데 엄마는 학년 파출부로 일하는 건양을 겪게 되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엄마가 나에게 뭔가 썩 정답같이 대답을 하니 속으로 화가 났다. 그때 내 아내가 이미 자신의 일에 만족과 성취감을 느끼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엄마가 딴지를 물고 우리 부부를 거슬러대는지 모르겠었다. 그리고 결국 내가 화를 내주니 엄마는 말꼬리를 늘어뜨리는 것을 그만뒀다. 그렇게 나는 눈부시게 성공하고 있는 뷔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단체 손님이 들어왔다. 그 손님의 예약 이름이 어느 여자고등학교 동문으로 생각이 났다. 그래서 바로 엄마에게 연락을 취해봤는데 엄마의 동문회가 내가 운영하는 뷔페에서 열린다고 했다. 너무 신기한 우연이었다. 이렇게 나는 총동문회를 성공적으로 주최할 수 있게 되었다. 뷔페에서 고교 동창회가 열릴 것 같아요. 그곳이 당신이 일하는 곳이네요. 아이고, 혹시 내가 알아보게 되면 그 사실을 모르는 척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같은 유니폼을 입을 거예요. 무작정 나한테 말 걸거나 알아보게 되면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 말 걸지 마세요. 알아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척하지 말아요. 어머나, 왜 그런 소리를 며느리에게 해요? 저희 뷔페 장소는 정말 좋아요. 손님들도 많고 분위기도 좋고요. 만약 당신이 뷔페 주인이라면 말 걸어도 괜찮지만 그냥 일하는 직원으로서의 자리라면 말 걸지 마세요. 동창들이 전부 뭐라고 속삭이는지 궁금하죠. 회사원이 이런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 해요. 여전히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취하지 마세요. 크루이나 서빙하는 것도 제 자리이니까 존중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우습게 여길 수 있겠어요? 붙어 있으면 되겠지요. 업무에 맞게 대우해야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그런 상황이라도 견뎌봐야죠. 부모님의 지지가 느껴지면서 감정이 어지럽습니다. 그래도 고교 시절 동창회가 열릴 예정이네요. 속어서 딸멍을 시켜버렸어요.
어머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쏘아보시며 무리겠어요 라는 말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핑계를 대거나 미안하다는 어조로 가볍게 넘기려고 노력했지만 그냥 있을 게 뻔했어요. 시어머니 친구분들 중에 몇몇은 웃어가며 꼬마처럼 귀염을 부리기도 했고요. 몇몇은 전혀 기분 좋아 보이지 않아 험악한 시선으로 제게를 쏘아보셨어요. 정말 엇나간 입이 떡하려고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역시 그렇게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도 생각했었거든요. 내가 인사를 건넸음에도 꼬마 같은 행동을 보여줬으니 그냥 여기서 물러나면 되겠지 하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다가져드 나간 거예요. 알고 보면 저에게 분주한 상황이었지만 진작에 이런 일들이 분출되지 않도록 미리 고민을 해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니 여기서 그만두고 다른 일에 전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옳다고 한시프 컹서즈데이 애쉬된 보이밴. 거기 누구냐고 부르는 거 보니까 시어머니로 알아보내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어둡게 분명히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확실히 알겠네. 결혼식 때 본 얼굴 그대로네. 여기서 일하는 거야. 그 말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친구들을 보며 손사래를 쳤다고. 나요. 무슨 며느리야? 누구신데 여기 와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직원이에요.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강남에서 유명한 곳인데 직원 교육을 개판으로 하네. 왜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척을 해? 아, 미쳤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딱 걸렸다면서 말하니까 나도 너무 당황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아예 나를 모른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놀라서 말도 못했는데 시어머니가 멈추지 않고 일어나서 날 사나운 눈초리로 봤다며 이게 직원이 왜 우리 테이블까지 와서 말 거는 거지. 빨리 가서 할 일 하시라던데.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같은 테이블에 있던 시어머니 친구들도 이상한 표정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식에서 봤다 하시던 분도 머리를 갸우뚱하더니 잘못 보았었나 하고 말을 돌리고 유니폼에 명찰까지 달고 있으니까 시어머니 눈에 또라은 게 눈꺼풀이 끌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참 성격 이상하시네요. 뷔페에서 일하는 게 뭔가요?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역시 그렇게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도 생각했었거든요. 내가 인사를 건넸음에도 꼬마 같은 행동을 보여줬으니 그냥 여기서 물러나면 되겠지 하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다가져드 나간 거예요. 알고 보면 저에게 분주한 상황이었지만 진작에 이런 일들이 분출되지 않도록 미리 고민을 해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니 여기서 그만두고 다른 일에 전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옳다고 한시프 컹서즈데이 애쉬된 보이밴. 쟤도 그 자리에서 좋은 기분으로 웃음을 지으면서 있을 수 없어서 뒤를 돌아 벗어나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동창분 중에 저를 빤히 쳐다보는 분이 나를 부르셨어요. 계속해서 내 얼굴을 바라보시니까 결혼식에 참석한 시어머니의 친구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 얼굴을 잘 외우는 편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그 노인님께서 내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아닌지 물어보니까 김준식 소방관님 아세요? 라고 하시니까 옆에 있던 다른 분들도 나를 쳐다보며 그럴싸하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버지의 성함이 나와서 정말 놀랐어요. 어머, 시어머니, 김준식 소방관 아세요? 라고 물으니까 갑자기 그 테이블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이 나에게 달려와서 내 손을 꼭 잡고 정말 고맙다. 내가 생명의 은인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어리둥절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어머니의 얼굴도 의아함으로 시작해 점차 살색으로 변하더라고요. 반가워하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는 잘 모르니까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왜 그분들이 내 아버지와 특별한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어서요. 아, 우리가 다 김준식 소방관님이 우리 목숨을 구해주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이에요.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건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다칠 뻔했고 부상을 입은 친구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사고가 크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당시 소방관이었던 김준식 씨는 소방관이 된 지 얼마 안 된 신입이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친구들을 구조하고 구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건네며 소방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들은 우리를 구해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소방관님과 함께해서 1년에 한 번씩 찾아뵙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님은 건강하시고 사건 이후 그의 딸을 사진으로 봤었습니다.
몇 년 동안 찾아뵙지 못했지만 그분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고 그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때 초대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물론이고 어머니의 친구분들도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역사를 통해 저희 아버지를 아주 칭찬해 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듣다 보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했던 많은 일들이 저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말씀에 만눈이 셀 정도로 감동을 받아 망설일 줄 모르고 계속해서 사색에 잠겨 있었지만 그 친구분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예명아, 너는 정말로 정의로운 사돈을 만나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내가 결혼식에 바빠서 못 간 핑계를 대고서 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어. 그랬으면 소방관님도 만나 뵈볼 수 있었을 텐데 다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 사고가 있었던 것을 못 느끼고는 있었지만 우리가 모두 대피소에서 만났을 때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대피소 없었단 사실을 몰라 우리는 모두 함께 대피소로 이동했고 소방관이자 사돈인 우리 아버지와의 인연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로 대왕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도 우리 주위엔 인연이 있다는 것 모르잖아요. 만화하면 할 것 같아. 나는 심지어 너의 며느리 중 학생 때도 봤었어. 그 뒤로 가끔씩 찾아보지 못해도 연락은 드렸어. 메신저 프로필에 올려둔 가족 사진에서 본 얼굴을 여기서 볼 줄은 꿈에도 몰랐어. 우리 아버지께서 소방관 초임 때에 있었던 사건으로 아는데 우리 시어머니랑 친정 아버지 나이 차이가 8, 9살 정도 났으니까 딱 시기가 맞다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일찌감치 결혼을 해서 남편을 낳았고 우리 아버지는 조금 늦게 저를 낳으셨어요. 아버지는 엄마와 결혼을 미루고 하셨던 게 본인이 위험한 일을 하니까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라고 일부러 더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아무튼 나를 갑자기 알아보신 덕분에 다른 테이블에 계시던 분들까지도 다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인사를 하시겠다고 찾아오셨어. 그때 그 사고를 수습했던 소방대원 중 한 분의 딸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엄청 반겨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좀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자 이거 대단한 이벤트가 틀림없다 하시면서 하나같이 나에게 호의적으로 나오셨어. 나를 찾아와서 악수를 하자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나는 몸뚱이를 모르겠어. 이런 대접은 우리 아버지께서 받아야 했던 게 분명했어. 정말 대단한 집딸을 며느리로 맞이했어. 명희는 어디를 가나 역시 명희의 안목이 대단하다. 그 아이 그러니까 말야 명희 넌 너무 좋겠다. 그래 명예로운 사돈이 인연을 맺게 됐으니 하긴 명의 아들도 되게 착하고 그러니까. 분리를 보면 참지 못하고 이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나는 거지. 아주 부부가 잘 만났네. 다들 추켜 세워주니까 시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테이블 중에 있었던 동창분 한 분이 갑자기 그러셨어요. 근데 아까 명희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 누구나는 척을 하냐고 하면서 직원 교육을 운운하며 화를 했었잖아. 신간 그 말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입을 싹 닫으면서 분위기가 쎄해지는데 시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변명거리조차 생각하지 못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맞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하면서 다들 수근거리고 시어머니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당한 만큼 갚아줘야 하나 아니면 동아줄이 되어줘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일부러 딱 말을 했어요. 제가 며느리 맞죠? 우리 자사랑스런 어머님의 하나뿐인 며느리. 얼마 전에 제가 어머님께 서운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마음에 드셨는지 자꾸 저에게 장난으로 누구냐고 우리 며느리 아니라고 하시네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화 푸셔야 제가 잘못했어요. 이번 기회에 저희 화해해요네. 그렇게 애교를 떨면서 이야기를 하자 시어머니가 놀란 눈을 하면서 상당히 로봇처럼 어색하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이제 화해도 하고 나도 속 좋게 끌어서 미안하구나 어머님. 친구분들 덕분에 이렇게 화해도 하계셨네요. 여기 음식 정말 맛있으니까 배부르게 많이 드시고 가세요. 전 다시 일하러 가 볼게요. 그렇게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다들 저를 붙잡으시며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자리를 한 번 마련해 요청하셨다고 답했더니 어머니가 옆구리를 찌르며
동창들이 자리를 만들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당황해하며 땀을 흘렸고 나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아들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어머니의 친구들도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돈에게 말해달라고 했고 나도 아버지에게 동문회에서의 일을 말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타이밍이 아니어서 시어머니께 이전에 약속했던 일을 풀어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뷔페에서 일하며 입은 무시에 서운했고 일자리를 쉽게 그만뒀다고 나무란 적도 있어요. 게다가 조용히 하려던 시집살이에 대한 걱정도 있어서 이때가 아니면 솔직히 이해 관계를 명확하게 해줄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내겐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해서 말이에요. 그러느니까 나도 자살했지만 어머님이 나를 살려주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신 것이 맞죠. 의도치 않게 직원 교육을 피하려고 해서요. 친구들이 오해할 지경에서도 말은 해야 넘어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뿐이지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혼자 말했다. 나 너한테 미안해. 내가 어떻게 했든 너에게 오해를 주었고 너에게 고마워한다. 너무 많은 것을 줄 것을 요구하고 누구보다 더 고생하는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 우리 아들이 이 돈을 더 번 돈일 했을까? 그런 못난 소리를 짓거리던 나 자신이 안타까웠어. 거짓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지? 내 부모는 노력하고 희생하지만 넌 나에게도 받아들이라고. 너놈 차례가 앞뒤 나눠져야 차례가 못 생신다고. 건네고 싶다. 늦지 않았지만 사과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겠어?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들은 잔소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괜한 트집도 많이 잡혔어요. 이런 작은 일에 화를 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명절에 바로 하고 대청소를 하고 나는 쉬는 날에 불러내서 쓰잘데기 없는 일을 시켰어요. 이것저것 사오라고 긁게 해 시킨 것도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지나가면서 원래 복수의 마음이 없어졌다면 거짓말이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려. 이번 일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기도 했고 그것도 잘못된 행동이었죠. 사과해야겠어요.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알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아버지는 옆에서 남편의 편을 들면서 변해가 아주 주책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곳에서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머리를 숙여 착과를 해야 했어요. 더는 뻗대는 분위기를 보고 시어머니와 화해를 하게 되었고 우리 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동창분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도 슬그머니 참여해서 우리 돈이를 칭찬해 주시기도 했거든요. 인연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말도 못하고 있던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니 정말 미래 하하뵙기를 못하고 수년을 보냈네요. 결국 제 어깨가 으쓱하게 되고 나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다시 한번 총동문회가 열리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제가 일하고 있는 뷔페에서 열렸고 초대장도 받았어요. 학교 측에서도 상을 주고 싶다고 연락이 왔지만 별다른 기여가 없었지만 상을 받게 되니 좋았어요. 시어머니의 여구 총동문에 참석하면서 명예상을 받았고 시어멜 씨께서 축하를 해주셨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뷔페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잔소리를 그만뒀어요.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적성에 맞는 일을 하게 되어 정말 기뻤어요. 이전 회사에서 무급 휴가를 낸 뒤 퇴사 처리를 받았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뷔페에서의 일은 제게 새로운 시작이며 가족들의 지원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지금은 남편과 행복한 일상을 즐기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라며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